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오는데 차에서 내는데 태풍이 엄청나게 부는 거예요. 이런 날 멀리서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윈닝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비의 신혜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의 강의 제목이 왜 안 하세요? 유스킨? 이런 제목이잖아요. 사실 이 제목으로 남들이 하면 약간 재수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기 때문에 가능하대요. 어쩌면. 그 이유는 저의 성향을 조금 강의라도 들어보신 분은 저의 성향을 아시는 거죠. 뭔가 더디고 뭔가 이렇게 강하지 못하고 뭔가 느릿느릿하고 제가 약간 성향이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왜 안 하세요 유스킨 이 말은 그나마 들어줄만 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 강의 제목을 한 이유는 혹시 여기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 계세요? 난 이 자리에 처음 왔다. 아, 계시는구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유스킨에 처음 왔을 때 있죠. 제가 13년간 매니아 소비자로 있다가 유스킨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처음 이 자리에 왔을 때 많은 유스키너들이 저에게 한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아니, 지금까지 유스킨 왜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세요? 오빠가 500만 장자가 될 때까지 왜 유스킨 사업을 이제서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요, 제가 13년간 유스킨 매니아 살면서 제가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요. 뭐 화장품을 잘못 쓴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유스킨 시작할 때 나이가 43이었어요. 43살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남들에게 싫은 얘기를 그다지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두 아이를 키우고 주부로서 살면서 다른 가정에 괜찮은 엄마, 아이 잘 키우는 엄마,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칭해왔는데 여기 유독 유스킨에 왔을 때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왜 지금껏 유스킨 안 하셨어요? 이해 안 된다는 얼굴로 약간 갸우뚱거리시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 제목 왜 안 하세요 유스킨으로 이 시간 함께한 이유는 해보니까 제가 유스킨 사업한 지 4년이 딱 됐거든요. 4년간 이 안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안 하세요 유스킨?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얘기를 그냥 아주 쉬운 언어로 저는 강의를 즐겨하고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한 시간 함께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세요 유스킨이라는 질문을 저에게 한번 던져봤어요. 저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왜 유스킨이어야 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따르고 있는 많은 트렌드와 어쩌면 제가 예전에 오빠 언니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사업을 시작했다라면 저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 그만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마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그러한 좋지 않은 인식 속에서 이러한 것들 가지고 나갔을 때 아마 저 같은 사람은 한두 번 전하다가요 아마 숨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은 너무나도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죠. 또한 제가 이러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나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신다면 정말 그 회사와 그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문화와 사고와 제품들을 아신다면 정말 이 사업은 꼭 해야 되지 않나 라고 느끼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저를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마이스토리를 간단하게 하려고 해요. 저는요 43살에 36살에 3살 연하의 남편을 만났어요. 성공했죠. 제 그 나이에 36이면 굉장한 노처녀였거든요. 근데 3살 연하의 남편을 만나서 서울로 결혼을 하고 저희 신랑이 이렇게 방송계에 있는 엔터테인먼트에 다니는 방송 매니저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렇게 두 아이, 아빠를 닮은 첫째와 저를 꼭 닮은 둘째 아이를 낳아서 너무너무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었어요. 저희 신랑은 사실 이제 연예계에서 유명한 매니저예요. 그래서 무명인 사람들을 스타로 배출하는 그런 뛰어난 능력자였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엔터테인먼트에서는 꽤 많은 인기를 얻는 그런 매니저였는데 저는 저희 신랑이 매니저 생활을 하면서 YJ 저 잘 몰라요. 연예인들 별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그러한 훌륭한 엔터테인먼트가 꼭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렇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로드 매니저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엄청난 괜찮은 엔터테인먼트를 차릴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환경은 그렇지 않는 거죠. 저희 신랑이 저와 결혼할 때가 2008년도였고 그때부터 한 해를 거듭할수록 신랑과 뭐 의지와 그 뜻에 상관없이 회사 어떤 상관이 없이 흘러가는 뭐 나라의 어떤 뭐 좋지 않은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회사는 점점 힘이 들어져 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꽤 유명한 엔터테인먼트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순간 아무리 본인의 능력이 뛰어나도 이 오는 재난과 환경에 대해서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한 하나의 제가 뉴스를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소리가 좀 적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나이에 직장에서 내몰리는 현실을 풍자한 말인데 실제로 조기 퇴직을 종용하는 기업의 문화 때문에 일찍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무리 큰 대기업이어도 조기 퇴직을 권유한다는 기사예요. 윤수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화재에서 24년 동안 근무했던 김희빈 씨. 회사가 주는 우수 기업인상을 받을 정도로 실적이 좋았던 김 씨는 지난 2014년 영업부서를 맡아 흑자를 만들었습니다. 조직에서 인정받았다고 생각했지만 몇 달 뒤 그에게 날아온 건 보직해임 통보였습니다. 전자 게시판에 혼자 나홀로 공지가 됐다고 친한 동기한테 전화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측이 제시한 사유는 개인 비리, 부서원들에게 생일 선물을 강요하고 넥타이 판촉물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김 씨는 지금도 나이 때문에 해임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보통 아무리 능력 성과 평판이 탁월해도 50세 전후이면 인사팀 면담이 들어옵니다. 김 씨처럼 보직 해임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주어집니다. 위로금을 받고 퇴사하거나 계약직으로 전환해 몇 년 더 일하는 것입니다. 둘 다 거부하면 평소 일과는 다른 업무가 부여됩니다. 일은 안 주고 컴퓨터만 보게끔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삼성그룹의 다른 계열사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어떠한 그 부서별로 50세 넘은 사람 몇 명씩 매일씩 픽을 하는 어떤 그런 되게 내용이 왔었어요. 그래 그룹에서 당신들 하기 때문에 뭐 화재라든가 성과라든가 다 똑같다고 봐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 제기된 지 2년 만에 삼성화재에 연령에 따른 차별적 인사관리 관행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가 조사해보니 삼성화재의 보직해임자는 50살 전후에 집중됐고 고가평가 역시 유독 50살 전후로 현저히 악화됐습니다. 인권위는 연령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했고 삼성화재는 성과에 따른 정당한 해임이었지만 권고 내용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기업, 삼성화재는 삼성 계열은 엄청난 대기업이잖아요. 누구나 꿈꾸는 회사잖아요. 이러한 회사 대기업에서도 50대 전후로 명예퇴직을 권유한다는 거죠. 제 나이 지금 47인데요. 제 또래 친구들은 여자든 남자든 사실 명퇴당한 친구들이 많고 또한 원래 좋은 직장에서 다시 이 좋은 직장에 하청업자라고 하죠. 조금 더 단계를 낮춰서 이렇게 이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렇게 현실에서는 우리가 내가 직장에 아무리 열심히 하고 다녔다 하더라도 내가 뜻하지 않게 이렇게 명퇴를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평생 직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20세, 예전에 우리 엄마 아빠 시대는 20세가 되기 전부터 일을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 일을 시작하고 한 40년 정도 경제활동 열심히 하셨어요. 경제활동 하시면서 옛날엔 저축도 하지 않았나요? 우리 부모님들은 저축도 하면서 그 돈을 집도 사시고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하다가 그 저축한 돈으로 20년 정도 정말 어떻게 보면 편히 이렇게 사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어쩌면 100세를 넘어서 이제는 140세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100세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는 25세, 현재 25세 됐을 때 취업을 못하는 취준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서울에 가면 노량진에 어떤 취업이 되지 않아서
또 다른 전문가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해도 25살에 취업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원래 정년이 한 65세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상으로는 45세부터 정년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45세부터 명퇴를 당하거나 아니면 이직을 해야 되거나 많이 견뎌도 55세까지 한다고 가정했을 때 30년을 열심히 벌어서 우리는 45년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살아가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축을 많이 하나요? 여기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 한 300만 원 소득을 벌었을 때 거기서 100만 원 이상을 저축하신 분 계신가요? 너무 적게 얘기했나요? 한 200만 원 정도를 저축하시나요? 아니죠. 내가 500만 원을 소득을 해도 어떤 기업체의 과장님의 이런 뉴스에 나온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요. 500만 원을 벌어서 자기가 이렇게 넉넉하잖아요. 사실은 많은 수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축을 100만 원 이상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특별히 낭비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눈만 뜨고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생활 가운데, 직장인 생활 가운데 과연 얼마를 저축해서 나머지 인생인 45년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많은 직장인들은 이렇게 월 평균 소득이 300만 원에 못 미치고요. 누구나 다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꿈꾸고 있고, 그러한 속에서 투잡을 누구나 다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 보도가 많이 보도되고 있어요. 저 또한 신랑이 돈을 못 번 사람은 아니었어요. 괜찮은 엔터테인먼트의 유명한 매니저였기 때문에 신랑이 벌어다 준 돈으로 사실 생활하기는 나쁘지는 않았었어요. 하지만 생활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한 50만 원 정도? 내지는 한 100만 원 정도 추가 소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아, 이렇게 신랑이 벌어다 준 돈으로 내가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저희가 서울에 있으면서 처음에 양가 부모님부터 돈을 받지 않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어때? 월세, 전세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내 집 마련을 하다 보니까 내 집 마련에 대출금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요, 한 달에 그냥 숨만 딱 쉬어도 한 300돈은 그냥 나가고요. 조금만 먹거리를 사 먹고 외식을 하면 500돈이 금방 나가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나요? 그쵸? 우리 4인 가족은 사실 그 정도 쓰지 않나요? 내가 뭔가 사치를 하고 어떤 유명 브랜드를 써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미래를 대비해서 뭔가 저축을 하고 뭔가 좀 해야겠다라고 느낀 시점이 우리 둘째 아이가 어린이집 가면서 뭔가 나에게 작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추가 소득으로 나는 뭔가 움직여 봐야겠다. 큰 돈도 아니에요.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을 위해서 뭘 하지라고 굉장히 고민할 때 저희 오빠 언니를 유스킨 사업으로 13년간 사업을 하고 그 13년 동안 500만 장자, 처음 오신 분은 생소하시죠? 유스킨을 통해서 60억이라는 커미션을 받은 그 시점에 저는 오빠 언니로부터 제가 13년간 열심히 잘 써왔던 유스킨을 사업으로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라고 느끼고 그때부터 유스킨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 유스킨을 그때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왜 제가 오랫동안 하지 않았을까요? 그쵸? 딱 보시면 아시겠죠? 만약 오빠 언니가 사업을 너무나 잘하셨어요. 못하지도 않으셨고요. 어떤 사기를 친 것도 아니에요. 이런 사기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빠 언니가 이렇게 생활했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요, 왠지 유스킨 사업을 하면 남들이 다른 이 마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 남들에게 뭔가 제품을 사라고 권유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를 준다라고 저는 생각했던 거죠. 저는 살아오면서 남들에게 피해 주는 거 1도 싫어하고요. 내 걸 줬으면 줬지 남에게 파는 거 진짜 싫어하고요. 저 거를 그냥 소개해서 남들이 뭔가 장사를 해요? 소개를 해줄 수 있어. 근데 나와 돈이 연관 때문에 전 말을 못해요. 이런 사람 계시지 않나요? 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뭔가 수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안에서 제가 해보니까요. 어떤 마음이냐면 정말 저에게 시간적인 경제적인 자유를 이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권리 수입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안에서 정말 사람들이 꿈꾸지 못한 그 꿈과 희망들을 재발견하고 다시 꿈꾸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걸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마음을 먹고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나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가족에게 나가거나 친구에게 말했을 때 어떤가요? 어떤 반응인가요? 이 반응 아니에요? 야, 너 불법 피라미드 하지 마. 사기꾼? 불법. 뭔가 남들이 피해주고 집안 망하는 일이야. 왜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해? 이런 말들 들리지 않나? 그래서 당장 하지 마. 못하게 하고 저에게 가까웠던 친구들이 나를 멀리하고 전화를 하면 뚜뚜뚜뚜 끊어지거나 받지 않거나 이러지 않나요? 우리에게는 이런 현실이 있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전적 의미로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기존의 중간 유통 단계를 배제하여 유통 마진을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상품, 샘플비 등 재비용을 없애 회사는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하고 회사 수익의 일부분을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전적인 의미는 우리에게 물건을 쓰는 소비자에게 다시금 그 유통을 줄여서 환원해주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럴 때 다시 한 번 더 쉽게 얘기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가요? 연예인들이 광고에서 예쁘게 화장하고 나온 데서 그 화장법을 쓰면 나도 예뻐질 거라고 생각하나요? 옛날엔 그랬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검색해보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써보고 좋다라고 입소문 내는 것들을 사람들은 선호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제품의 실제 판매량은 그 사람의 신뢰도에 따라 말의 신뢰도에 따라서 판매량이 일어난다고 해요. 예전에는 회사에서 공장에서 총판, 보선물 그래서 나에게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이런 많은 유통 과정이 있었지만 지금 또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유통 과정을 배제하고 회사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유통하는 그러한 유통 과정이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회사는 유통비랑 광고비를 절약하고요. 소비자인 나는 어때요? 이 유통비와 광고비를 절약함으로 인해서 더 싸고 더 편리하고 더 좋은 물건을 내가 쓸 수 있게 하고 또한 그러므로 인해서 나에게 수익을 주는 윈윈 구조가 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소개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는 대세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 우리가 시대가 흐르고 미래가 이제 점점점 가면서 과학이 많이 발전했어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이로움을 주지만 이 좋은 과학으로 어떤 누군가는 나쁘게 사용하면 나쁜 악의 우리가 되기도 하죠. 똑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의 과정 중에 엄청난 유익한 좋은 거지만 어느 누군가 나쁘게 사용한다라면 우리가 아는 불법 피라미드가 된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것이라는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광고로 하지 않아요. 광고한다라면 그건 조금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약간 벗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점포를 차릴 필요가 없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데 점포를 내야 돼 라고 말하는 우리가 아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좋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은 점포를 차리지 않아요. 세 번째, 누구나 회원 가격이 동일해요. 500만 장자인 오빠가 제품을 구매했을 땐 싸게 살 수 있고 내가 이제 금방 사업을 시작하면 너는 왠지 비싸게 살 것 같아. 그래서 난 너희 오빠에게 사고 싶어.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회원이라면 동일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요. 스타트 초기 구매 비용이 없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얘기하는데 당신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몇백을 내려야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유승민 사업가도 같겠죠. 그 부분은 스스로 내가 희망하는 수입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두 번째는 권리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그 시간에 대한 노동으로 어쩌면 수익을 얻는 이 구조가 아니라 나는 열심히 지금 노동하면서 천천히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수익이 흘러오는 그러한 권리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고품질 상품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통의 과정이 아까 어땠어요? 단출해졌죠. 그러면서 보다 좋은 제품, 좋은 원료를 사용한 좋은 제품을 저는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제가 하고 있고 또한 여러분이 알아보러 오신 뉴스킨 또한 전 세계 글로벌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다는 거예요. 뉴스킨은 몇 개국에 나가 있는지 아세요? 50개국이 넘는. 네, 엄청나지 않나요? 이 한국만 해도 이 시장이 엄청난데 50개국이 넘는 엄청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책에서는요, 현재 네트워크 마케팅을 꼭 활용하고요, 또한 지금 시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책이든 여기서 하나를 선택하셔서 꼭 한번 진지하게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혹시 이런 광경들 많이 보지 않나요? 네, 서울의 사진들이거든요. 조금만 건물을 지나가면 임대라는 이 간판들을 아주 많이 볼 수 있어요. 제가 부산에 이제 이사 온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어요. 몇 주가 되지 않았는데 부산에 오니까 부산도 비슷하더라고요. 임대라는 곳이 엄청나게 많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점포를 차리고 무언가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찾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나는 점포를 차려놓고 누군가 나를 찾아왔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지 않나요? 찾아오는 손님을 맞으면 나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런 점포를 내기도 해요. 근데요, 지금의 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폐업하는 위기에 달해져 있고요. 점주들은요, 요즘에 알바생의 시급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점주들은요, 알바생 고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알바생을 이렇게 나가세요 라고 얘기하고 본인들이 24시간 거의 편의점을 거의 한 3시간 정도 자고 본인이 다 운영하는 그러한 점주들이 많더라고요. 두 가지 안 좋은 면이죠. 본인 점주들은 오히려 힘들어서 좋지 않고 알바생들은 자기 직장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취업난으로도 어려운데 그마저 들어가는 알바의 자리도 점점점 힘들어지는 지금의 시국에 달해져 있고요. 2018년 소상공인 월평균 순이익을 보면은 너무나도 엄청나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인 게 60%에 달하고요. 3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소득에 달하는 게 거의 80%에 달해요. 내가 가게를 열었는데 이 정도의 돈도 안 된다라면 어떨까요? 내가 열심히 하루 24시간 열심히 일을 하고 사실 가게 문을 열고 나면 잠도 제대로 못 자지 않아요? 이러는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 300만 원도의 소득도 못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요 80% 이상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를 오픈한 자영업 10곳 중에 9군데, 엄청나지 않나요? 이 숫자? 9군데가 문을 닫고 있다라는 지금의 현재 시점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러한 누군가는 어려워지는 이 시점에 어느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뛰어난 성장을 일으키는 비즈니스가 있어요.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혹시 플랫폼 비즈니스 난 자신 있게 아는 사람 계신가요? 네, 계신가요? 저는요, 제가 47이라고 했잖아요. 플랫폼 이러면 어려워져요. SNS 이러면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플랫폼 비즈니스는 나와는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플랫폼 비즈니스가 뭔가 요즘에 이렇게 핫하게 뛰고 있는 유튜브, 쿠팡, 그리고 에어비앤비 이 많은 플랫폼들을 향해서 플랫폼 비즈니스 펼쳤을 때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플랫폼이 뭔가 저처럼 고민하신 분 계시지 않나요? 먼저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진 준비해서 플랫폼은요 정류장과 같은 거예요. 네, 이 현상에 보시면 내가 기차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죠. 누군가는 타려고 하는 사람이 모여들고 누군가는 이제 타고 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타려고 하는 사람, 그 기차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오고 또한 기차가 있는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과 그걸 주려고 하는 곳이 모이는 그러한 정거장. 이러한 정거장에서 어때요? 시끌벅적해지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옆에 상권들이 형성이 되고 거기서 활발히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플랫폼은요, 이용하려는 사람과 그리고 공급하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거라고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한 것이 플랫폼이고 이 플랫폼을 향해서 펼쳐지는 비즈니스를 우리는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네, 해서 저는 너무나도 요즘은 소름이 끼쳐요. 예전에 유스킨의 비전은요, 세계 최고
최고의 커미션을 1위로 줄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게 비전이었거든요. 근데 바뀌었어요. 올해 들어서 유스킨의 비전은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기회 플랫폼이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가 뜨고 있어요. 이러한 것에 발맞추어서 유스킨이라는 기업은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기회 플랫폼을 너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너무 엄청나지 않나요? 내가 다만 플랫폼 비즈니스 인지하고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 기회를 준비하고 있고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선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펼쳐주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엄청난 기회라는 사실인 거죠. 여기 보시면 플랫폼 비즈니스는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단 한 가지 예로 제가 밤에 야식을 시켜 먹으러 가게에 가지 않죠. 요즘은 가게에 가지 않고 배민이라는 곳을 통해서 야식도 시켜 먹고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있을 때 저녁에 강의하고 있을 때 우리 애들은 아직 초등학생 1학년 4학년이거든요. 배고프잖아요. 저는 배달음식 휴대폰을 통해서 배민에 애들에게 음식을 시켜줘요. 전 그리고 강의를 해요. 너무 좋죠. 또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부산에 이사하고 나니까 서울에 지원하여 저의 고객은 소비자는 100% 서울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 소비자를 이렇게 관리하러 가기 위해서 서울에 갔는데 집이 없잖아요. 잘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숙박시설을 해서 잠을 잤거든요. 이렇게 이 에어비앤비에 많은 집들을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는 내가 쓰고자 하는 사용자인 저와 그리고 집을 보유해서 그거를 같이 쉐어하려고 했던 사람들 연결해 주는 곳이죠.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 비즈니스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쿠팡 많이 사용하시죠? 유튜브 많이 보시죠? 이러한 플랫폼 비즈니스에 엄청나게 지금 성행하고 있고 많이 발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에게 유스킨은요, 나에게 이러한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기회가 되는 플랫폼이 되어주는 것이 회사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저는 사실 내가 지금 딱 완전히 거머쥐지 못했지만 이러한 기회가 나에게 있다는 건 지금 너무나 엄청난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저는 왜 지금 이 타이밍인가 생각했을 때 저는요, 경제 흐름은 소비자 수가 몰리는 곳에 있잖아요. 베이비 부모라는 세대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엄청난 세계 전쟁이 일어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면 어때요? 아이들을 낳을수록 권장하죠. 해서 1946년부터 1965년에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고요. 애들이 태어난 그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3분의 2 정도 되는 인구가 태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몰리는 곳에는 경제가 활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많으니까. 네. 근데 이네들이 태어났을 때는 어때요? 산부인과가 당연히 활발했겠죠. 그네들이 10대가 됐을 때는 패스트푸드점이 활발했을 거고 20대가 됐을 때는 뭔가 이제 자동차 타고 20대 어때요? 음악도 즐기고 여러 가지 했을 때 우리나라도 이때 비틀즈가 아마 들어와서 아마 유명했던 것 같아요. 이들이 30대가 돼서 결혼을 하고 했을 때 뭐부터 하나요? 집부터 사잖아요. 그래서 1980년대에는요 부동산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하게. 그때 부동산을 했다라면 성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1990년대 돼서는 이네들이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고 살만하고 이제 하니까 생활을 돌아보니까 가전제품에 이제 관심이 되는 거죠. 아, 이거 좀 좋은 걸로 편리한 걸 바꿀 수 없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가전제품들이 이렇게 성행하게 되고 그때 우리나라의 삼성, LG 이런 그룹들도 세계에 펼쳐나가는 계기가 됐던 시기가 1990년대라고 해요. 이제 2000년대가 들어오면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나이가 한 60대, 50대 됐을 때 무엇부터 생각할까요? 이제 어느 정도 생활하게 되면 건강, 맞아요. 건강을 생각하시겠죠. 건강을 생각하고 내가 아직 100세 시대인데 아직은 집에 있기는 너무 그래. 다시 한 번 더 일자리를 나가볼까? 라고 했을 때 자신의 외모를 보겠죠. 그랬을 때 생각하는 건 노화에 대한 방지하는 미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타이밍에 저는 이 시점에 지금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 좀 더 옛날에 지금 내가 부동산을 하거나 다른 걸 시작했다라면 그렇게 이렇게 성행하진 않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찾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전달해 드리면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 타이밍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보통 트렌드 코리아에서 매년마다 책을 출간하잖아요. 이번에 2020 거기 트렌드 코리아에서 58세대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베이비 부머 세대인 58년생을 아우르는 말로 5060 세대를 뜻하는데요. 이 5060 세대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좀 더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어때요? 신중년 소비자층이 늘어나고 새로운 일자리 도전하면서 여가 생활도 활발히 즐기면서 젊게 소비하면서 우리에게 어쩌면 소비성이 이제 늘어난 거죠. 너무나 좋지 않나요? 이런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뉴스키니 제품 엄청나지 않나요? 또한 위기를 극복하는 작은 히어로들이 온다. 저는 2020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너무 뉴스킨 사업가 같은 거예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2020년 위기 상황을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닌 복수인 다수의 소비자와 시민들이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미로 맞춰진 이름인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이 뛰어나서 능력이 뛰어나서 뉴스킨 사업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모든 개개인의 작은 능력들이 모여서 하나의 팀이 되고 하나의 이 팀원들이 모여서 팀워크를 발휘할 때 엄청난 뉴스킨의 성장과 그런 능력들을 발휘하고 성장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트렌드 코리아를 보면서도 정말 뉴스킨 사업이 지금 대세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진짜 20대에서 저는 70대까지 가능한 일이 뉴스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웃으시나요? 70대라고 해서요? 70대 서울에 가시면 백발 어르신들이 80대인 어르신들도 이 강의장에 앉아 계세요. 그분에게 제가 가서 여쭤봤어요. 어르신, 사장님은 뉴스킨 사업을 왜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했더니 그분은 처음 이렇게 사업하려고 오신 건 아니에요. 이곳에 왔더니 아니 내 나이 80에 어딜 가면 이렇게 환영해 주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면 어때요? 멋져요. 계속 이거 하지 않나요? 엄지척 하지 않나요? 너무 멋져요. 이렇게 저에게 도전이 돼요. 이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칭송해주고 젊음의 에너지를 받아간다는 거예요. 근데요, 놀랍게도 나는 젊음의 에너지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놀랍게도 내가 먹고 어차피 먹는 건강기능 식품 먹는 게 어떤 제품인지 잘 알고 나니까 내 친구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내 친구에게 야, 너 그거 먹지 말고 그냥 이거 먹어봐. 이 한마디 했대요. 그랬더니 친구들 제품들 다 브랜드 체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뜻하지 않게 대리점이 되셨고요. 한 달 월소득 100만 원씩 받아가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80세도 할 수 있는 사업. 20, 30대는 어때요? 지금 트렌드 완전 우리가 플랫폼을 회사에서 이렇게 너에게 딱 준다는데 20, 30대는 이 플랫폼 사업으로 내가 좋아하는 그 예쁜 얼굴을 사진에 인스타나 올리기만 하면 되지 않나요? 너무 쉽죠? 내가 예쁜 모습, 잘 쓰는 모습을 사진이나 모든 거 SNS 공유만 해도 사업이 되는 20대에서부터 70대 아닌 80대까지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뉴스킨 지금의 타이밍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 이렇게 뉴스킨 하려고 마음 먹었다라면 어떤 회사인가 알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저는 이 시간 모든 걸 파트너십에서는 다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회사인가, 그리고 이 회사가 얘기하는 그 아이템이 무엇인가. 사실 네트워크 제품이 좋아야 되잖아요. 이 아이템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나는 열심히 좋은 제품을 전했지만 나에게 주는 보상이 적으면 우리는 나의 어떤 평생을 걸고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보상은 어떤가? 그러면 보상도 좋아, 제품도 좋아. 하지만 여기에 있는 어떤 문화나 사람들이나 그런 분들이 좋지 않아. 그것도 전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문화,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뉴스킨의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알아보고 파트너십을 맺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오늘 강의가 아니라 다른 강의를 통해서 회사에 대한 소개가 꼭 있는 강의를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래요. 회사는 1984년에 설립해서 30년 넘게 아직까지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점점 유명세를 떨치고 있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는 사실 사업 설명이 끝나지 않았나요? 회사의 설명이 더 뭐가 필요하세요? 끝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요, 제품에 4가지 디비전이 있는데요. 저는 뉴스킨으로 13년간 매니아를 썼어요. 오빠 언니가 사업한다고 해서 내가 쓰는 화장품을 쓰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오빠 언니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저는 스스로 찾아서 유스킨 제품을 화장품을 썼거든요. 그만큼 좋은 화장품, 그리고 우리가 건강 있는 식품 한번 드셨을 때 건강 있는 식품이 꼭 약처럼 왜 이렇게 좋아지는 건지, 뭔가 다 건강이 회복되지 않나요? 그만큼 좋은 파마닉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크게 상향되지 않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빅플래닛으로 인해서 20대 100만 장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곧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될 빅플래닛이라는 디비전, 그리고 너리시 더 칠드런이 하는 후원하는 후원 사업. 저는 여기서 딱 한 가지 많이 다루지 않은 너리시 더 칠드런의 한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아는 저희 신랑 지인의 친구의 딸이 표피 수포 방지증이라고요. 이렇게 혹시 180도 그 아시죠? 그것처럼 악수를 하면 잘못 탁 하면 이 껍질 훌러덩 벗겨지잖아요. 이런 아이의 엄마가 있어요. 저희 친구분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얼마 전에 만나서 함께 얘기를 나누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아이는 평생 이렇게 살아오면서 늘 매일같이 화상 입은 환자처럼 시트를 갈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물집이 이렇게 매일 나오니까.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요 단 한 번도 그냥 편히 잡은 적이 없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교복을 벗을 때에도 내 살점과 같이 떨어져 나가니까. 네. 그런 아이를 매일같이 치료를 해야 되고 이 아이는 그걸 견뎌야 되는데 이 아이도 오래 살지도 못한대요. 많이 살아도 청소년기까지 못 산대요. 이런 아이를 둔 엄마가 하는 얘기가 이 보통 그 희귀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나라에 이렇게 뭔가 보험이 될 수 있게끔 많이 권했대요. 하지만 나라에서도 그런 어떤 혜택을 주지 않았대요. 근데요, 너무 놀랍게도 그분이 유스킨 매니아나 사업가는 아니에요. 유스킨이라는 회사는 이러한 아이들에게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매년 후원을 해오고 이 아이들에게 좋은 제품을 약제를 할 수 있게끔 그러한 것들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엄청 우시면서 나라도 버린 우리 아이들을 유스킨이 살려주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에 저는 지금 한 1000분의 1 정도? 이 너리시 칠드런의 1000분의 1 정도밖에 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하나의 엄마의 고통을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내가 유스킨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뿌듯한 거예요. 사장님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그 자부심, 어떤 문화를 가진 회사에서 내가 일하는가, 전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 자부심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고 좋은 회사에 저는요, 한 엄청난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저는 그냥 딱 한 2가지만 얘기하려고 해요. 이 제품 하나만으로도요, 우리는 성공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루미스파가 한 2년 전에 출시됐어요. 뷰티 디바이스 업계에서요 세계 1위를 했어요. 엄청나지 않나요? 사실 클렌저 회사들은 이제 엄청나게 많아요. 예전부터 많았고 계속적으로 많은데 이 중에서 이 수많은 디바이스 회사 중에서 뷰티 디바이스 회사 중에서 유스킨의 루미스파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판매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나요? 이 아이템 하나만으로도요 이렇게 엄청난 기회가 있는데 앞으로 이 루미스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쵸? 이 좋은 루미스파를 내가 전달하는 이 판권을 나에게 준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작은 게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제가 갈바닉을 이때 제가 처음 써봤거든요. 이럴 때 이 갈바닉이 쭉 나올 때 2008년도에 오빠가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 갈바닉을 저는 맨 처음 만났었어요. 근데 2001년도부터 시작된 갈바닉이 20년이 되는 지금도요. 어때요? 유스킨 갈바닉을 통해서 홈쇼핑에 갈바닉이라는 게 처음 탄생하지 않았나요? 그쵸? 나 갈바닉 있어. 그러면 꼭 확인해 봐야 돼요. 어떤 갈바닉이야? 사진 찍어서 보내봐 줄래? 왜냐면 유스킨의 갈바닉 통해서 엄청나게 카피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하지만 놀라운 건요. 그 갈바닉은요. 금방 사라져요. 금방 없어지고요. 금방 우리의 눈에서 사라져요. 하지만 유스킨 갈바닉은 20년간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이 아이템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전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유스킨은요 누군가는
더 우아하게 나이를 먹고 누군가는 빨리 노화되는 그 현상을 보고 좀 더 우아하게 나이 들 수 없을까? 그리고 나의 젊음은 어디에 있을까? 이 아이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는 없는데 내가 좀 더 죽기 전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딱 2, 3일 앓다가 딱 죽는 거 그거 다 원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할 수 없을까? 라는 고민에서 시작이 됐고 그래서 파마네스 여러 가지 자연에서 취득한 식물의 원료를 가지고 이렇게 캡슐 안에 넣은 파마네스의 그 약재 제약회사와 유스킨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라는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다라는 그러한 철학을 가진 유스킨과 파마네스가 만나면서 한번 성장을 도약해요. 그리고요 이렇게 둘만의 결합으로 인해서 노화가 진행되어도 유전자는 변형되지가 먹음에 따라서 변화되는 건 유전자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 유전자가 아니라 유전자 발현, 즉 내가 먹고 먹는 먹거리, 환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유전자 발현을 일으킨다라는 걸 밝혀내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변하는 유전자 발현을 좀 더 다시 멈출 수는 없을까? 아니면 다시 리셋시킬 수는 없을까? 라는 엄청난 고민에 의해서 찾은 회사가 여기 라이프젠 테크놀로지예요. 유전학, 노인학, 생물 정보학을 분야에 엄청난 여기 보시면 전세 가장 많은 유전자 관련 논문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냥 일반 사소한 회사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생로병사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되었는데 그냥 사사로이 그냥 만들어진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나라에서 운영했고 나라에서 하는 국립연구센터라는 그러한 곳에서 라이프젠에서 그러한 원숭이의 어떤 칼로리 제한식으로 해서 노화를 발견하고 여기서 유전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어마어마하게 내고 또한 200여 가지 논문들을 발표해서 많은 유전자학을 공부하는 많은 회사들에게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미친 라이프젠이라는 회사를 유스킨요 한 번 더 도약을 하기 위해서 인수하게 돼요. 이런 놀라운 회사를 인수하게 됨으로써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많이 들어보고 있는 에이지락이라는 놀라운 신기술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거죠. 이러한 놀라운 에이지락인 신기술은요 우리가 바르고 있는 제품과 먹는 식품으로 지금 들어가서 에이지락이라는 성분을 바르기만 해도 어때요? 우리가 10년 젊어진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노화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차단해주고요. 다시 리셋시켜주는 그 에이지라인 식물질이 이러한 화장품의 제품에 들어갔을 때 어때요? 제가 지금부터 사기치는 건 아니에요. 바디갈벌 몸에 대면요. 진짜 얼굴이 어때요? 노화된 얼굴이? 네, 젊어져요. 그리고 에이지라인이 바르기만 해도 점점 동안이 되어가고요. 루미스파, 클렌저만 했을 뿐인데 우리는 동안이 되어가는 피부가 되어간다는 거죠. 지금은 심지어 어때요? 두피에까지 이제 다시 리셋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제품이 나왔고요. 바르는 보톡스라고 하죠. 바르기만 해도 차오르는 그리고 여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 트랜스포메이션, 변신을 시켜줘요. 거짓말 아니고요. 반만 만약 제가 바르잖아요. 얼굴이요. 거의 붙어요. 이렇게 여기 반만 딱 바르면 얼굴이 붙어서요. 내 얼굴이 10년 정말 젊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변화시키는 그런 엄청난 제품의 에이지락분의 제품이 있고요. 또한 바르는 것뿐 아니라 먹는 제품으로 TR90 제품과 알스케어드와 유스스펜으로 이러한 제품은 PDR이라는 미국 의사 처방약전에 여기에 등재가 되어 있을 만큼 엄청난 제품이 우리에게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제품의 기회를 제가 모든 많은 제품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몇 가지 제품을 얘기했잖아요. 이러한 제품을 가지고 우리에게 왔는데 너무나도 사업하기 쉽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요즘에 아보카도가 굉장히 대세잖아요. 사람들이. 하지만 여기에 숨어있는 진실을 혹시 아세요? 아보카도를 재배하는 곳에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먹거리를 주기도 하지만 이 아보카도로 인해서 많은 환경들이 지금 오염되고 있다고 해요. 아보카도 1kg 이렇게 수익하기 위해서 아보카도 엄청난 물의 양을 소모한대요. 심지어 남자 성인이 먹는 하루에 2리터 정도 이상의 물을 아보카도 1kg 하기 위해서 남자 성인이 먹는 물을 1년 넉 달치 물을 팔아들인대요. 너무 엄청나지 않나요? 단지 1kg 그냥 만드는데
성인의 1년 넉 달치의 물을 다 뺏어가기 때문에 아포카토를 만드는 재배하는 거기 농장 주변 다 마르고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포카토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떤 화학적인 비료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환경적인 오염도 심각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우리가 좋은 먹거리이지만 이러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환경들이 오염되고 있어요. 이러한 환경적인 오염되는 것까지 막기 위해서 유스키는요, 너무 놀랍게도요, 환경제휴식 농업이라고 해서 환경적 오염을 줄이고, 심지어 이런 곳에서 아포카토를 재배하면 조금의 소량의 물로도 재배가 가능하고 환경적인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해요. 이러한 환경을 생각하고 씨앗부터 재배 열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수직 농장처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로비브라는 엄청난 시설 또한 유스키는 지금 마련하고 있고, 지금이 아니라 예전부터 마련하고 있었죠. 그래서 미래 과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로비브에 대한 영상인데요. 많이 보셨겠지만 바랍니다. One day, technology will grow life anywhere, independent of Mother Nature. And the human fingerprint will be a beautiful trademark. One day, the world will eat as sure as the sun rises, making starvation a thing of the past. One day, agricultural disease will only be found in textbooks. And growing something more profitable will also mean making it more safe. One day, we'll crack the code to perfect growth. One day is today. 엄청나죠. 수직 농장. 네, 이렇게 엄청난 씨앗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토양까지 관리를 해서 외부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고 환경 오염시키지 않으므로 외부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고 이 열매 씨앗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들을 자라서 열매에 걷어서 우리가 먹기까지 모든 영양, 지금은 시금치 한 단위 영양소가 없다는 거 아시죠? 토양부터 지금은 영양분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것부터 제어해서 만들어서 이 열매 하나를 먹을 때 그 영양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제어해서 만드는 그로비브, 너무 엄청나지 않나요?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이제 우리가 곧 맞이할 그러한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좋은 제품들이 있는데 유스키는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2016년도에 유스킨이 준 제품 중에서 다 집중하기가 제가 그렇게 발빠르고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에이지랑 미의 그때 프로모션 에이지랑 미를 집중하고, 그 다음 2017년도 유스킨을 집중하고, 18년도에 루미스파 출시됐잖아요. 루미스파에 집중하고요. 그리고 올해죠. 작년이 아니죠. 올해 작년에 출시해서 올해까지 180도 집중을 해서요. 저는 그냥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아이템을 좀 더 집중했어요. 집중했을 때 저만의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하나 아이템에 집중했을 때 회사가 주는 그 어떤 기회를 나의 기회로 잡았을 때 저는 하나씩 피니하고 제가 3년 6개월 만에요. 주부로서 2배가 됐어요. 그러면 괜찮지 않나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엄청난 시간 투자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고 단 아이들이 갔다 오는 시간 10시부터 딱 3시까지 일을 했거든요. 대신에 몰입하고 집중했어요. 10시부터 3시까지 몰입하고 집중하면서 사업을 했을 때 또한 회사가 주는 기회를 나의 기회로 삼은 거죠.
그 기회를 나의 기회를 삼았을 때 저에게는 이러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그런 기회를 저는 맛봤고요. 또한 저만 성장했다면 사실 그쵸, 저희 능력이 뛰어난 거죠.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팀들이 다 성장했어요. 저희 경주 랠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처음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경주 랠리, 서울에서 랠리에 갈 때에는 혼자 기차를 타고 또한 버스를 타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갔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팀이 생기고 함께하는 팀이 저희 서울에 각자 스폰서는 다르지만 팀이 생겨서 처음으로 한때 경주 랠리에 가서 너무 기념으로 좋아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근데요, 팀의 레버리지 엄청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경주 랠리에 버스 2대가 되고요. 또 지나면서 버스 이제는 3대가 넘도록 더 많은 사람, 버스로 모자라서요, 개인 자가용으로도 엄청나게 오시거든요. 이렇게 팀의 레버리지가 일어났고요. 지금은 심지어 저희 서울에 있는 사장님들이에요. 지금은 서울 단독으로 랠리도 1박 2일로 주최하기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어때요? 저 한 사람의 4년간 저 한 사람의 개인적인 레버리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팀에도 엄청난 레버리지가 일어난 거죠. 이러한 것이 바로 벨로시티, 지금 뉴스킨이 주는 보상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벨로시티 보상을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여기 초대해 주신 분에게 꼭 한번 그 보상에 대해서 더 자세히 물어보시고요.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셔도 돼요. 나는 그냥 커피를 마시는 사람처럼 나는 그냥 커피만 마실래. 그냥 소비자, 뉴스킨 소비자만 될래. 소비자만 돼도 6%의 보상을 주어줘요. 내가 공유하고 쉐어했을 때 6%의 보상이 주어지고요. 아, 나는 좀 더 부지런하게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이걸 전하고 싶어 해서 뉴스킨이 대리점이 되면 6% 플러스 따로 아니에요. 플러스 5에서 40%가 해당하는 그만큼의 커미션을 더 주는 거예요. 보상을 더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좀 더 커피의 대리점뿐 아니라 나는 프랜차이즈 받을 수 있는 그 프랜차이즈 보상도 받고 싶어 했을 때 내가 하는 노하우라 이런 것들 잘 공유해서 프랜차이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6%, 40%, 5%까지 모든 보상을 다 취할 수 있는 게 바로 벨로시티 보상이에요. 이 엄청난 벨로시티 보상이 딱하니 우리 앞에 있어요. 이 보상 그냥 버리실 건가요? 어차피 우리가 애니머니로 쓰는 모든 제품이잖아요. 화장실에서 그리고 주방에서 화장품 그리고 나의 먹거리 모든 것들이 내가 매일 쓰는 제품이잖아요. 이러한 제품들을 그냥 브랜드 체인지만 하셔도 돼요. 또한 이 브랜드 체인지하고 내가 너무 좋으면 공유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이 공유한 사실들이 또한 누군가 나의 파트너 소비자가 공유하고 싶어하면 그분들에게 어떻게 공유하는지 가르쳐 드리기만 해요. 그럼요, 이 모든 보상은 나의 보상으로 받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기회를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그렇다면 이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건 다 괜찮은 것 같아. 아, 이렇게 사업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 마음 들지 않나요? 저도 이 마음 들었거든요. 요즘에 보시면 이거예요. 소문내고 최대 3,000원 받아가기 이거 많아요. 요즘에 보면 뭔가 먹고 소문내면 몇천 원 받아가기 이거예요. 똑같아요. 뉴스킨도요. 그냥 내가 잘 쓰는 매니아가 됐어요. 그러면 그냥 소문내는 거예요. 입소문 내는 거예요. 해서 소비자가 다시 생기면 나는 현명한 소비자가 됨으로 인해서 보상을 아까 얘기했던 받아가는 거예요. 나는 소비를 하면서 다시금 생산이 돈이 수입이 되는, 그래서 요즘에 얘기하는 프로슈머가 되는 거죠. 프로슈머는 우리가 잘 알죠.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부의 미래라는 곳에서 예전부터 예견하고 있었고 소개하고 있는 프로슈머예요. 심지어 우리 아이가 첫째 아이가 4학년인데 교과서에도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니 없네요 사진이. 저도요 똑같아요. 그냥 두 아이 엄마로서 있다가 제가 잘 쓴 제품을 50만 원 정도 추가 소득을 위해서 그냥 소개했을 뿐이에요. 내가 쓰는 제품을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거죠. 소개했는데 이 소개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플랫폼 비즈니스로 활용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했을 때 3년 6개월 시간 동안 제가 열심히 입소문 내보기도 하고 나와 같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돕기도 하고 이랬을 때 EBA라는 최고 직급의 선물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충분히 가능하냐고 생각해요. 제가 다른 걸 하진 않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집에서 홈파티로 진행했고요. 그리고 난 집에서 이렇게 세팅해서 그냥 사람들에게 집에서 차 마시고 발라줬을 뿐이에요. 근데요,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모든 포인트가 다 되더라고요. 놀랍죠. 뿐만 아니라 우리 혼자가 아니라 팀에서는요, BT 클래스라는 거 각 팀에서 아마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이러한 시스템에서
내가 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함께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해서 저예요. 처음엔 저 혼자 열심히 사용했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소소하게 한 명이 제일 어렵고 두 명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얘기하다 보니까 좀 쉬워지더라고요. 해서 그 소개를 하고 그 사람 소개하고 아, 이런 결과가요. 나에게 일어날 거라는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보다 더 많은 소비자들이 생겼고요. 어떤 사업자들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저는 그냥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이건 내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건 내가 그냥 모델이 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 쓰고 내가 너무너무 그 쓴 것에 대해서 행복해하고 잘 활용할 때 모델의 삶이 될 때 이 사업은 된다고 생각하고요. 진정한 웨라블이죠. 사업 따로 있고 내 삶 따로 있고 이게 너무 힘들면 힘들어요. 하지만 내가 그냥 스킨이 좋고 이 제품이 좋아서 쓴다라면 웨라블이 된다라면 더없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이랬을 때 나만의 플랫폼, 나만의 시스템, 나만의 차별화된 내가 있다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스킨 해도요. 늦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나를 브랜드하는 걸 저는 꼭 권해드리고요.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왜 근데 EBA가 되셨고 최고 직급이 되셨는데 아직도 열심히 하세요? 라는 질문을 해요. 저는요, 이 스킨을 이제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엔 제품을 사랑했는데요. 이제 문화가 좋고 여기 계신 사람들이 좋고요. 뭔가 제가 가진 걸 나눠줄 수만 있다라면 나눠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저에게 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뭔가 나눌 수 있다면 이 떨리는 마음이 있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오늘 또 데모내야 돼? 이게 아니라 이 좋은 제품 한번 발라주고 싶어. 진짜 이 마음이거든요. 가슴 떨리거든요. 이 마음으로 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유스킨의 가치는 저는요. 모든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다 예뻐질 수 있고 누구나 다 건강해질 수 있는 누구나 다 귀함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유스킨의 가치와 이 공유함으로 인해서 정말 저는 그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는 애랑이가 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저는 매일같이 사업하고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왜? 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본금, 점포, 경험 필요 없어요. 이 안에서 함께 경험을 쌓아가면 되고요. 플랫폼 비즈니스 때문에 이런 게 필요 없죠. 또한 부업으로도 가능해요. 원잡이 있어도요. 가능하고 저처럼 애기 엄마여도 가능하고 뭔가 빠르지 않아도 가능해요. 그러나 사업가 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왔다라면 더 가능하겠죠. 더 빨리 나아가시겠죠. 권리소득을 우리에게 주는 시스템 사업이고요. 세상에 놀랍게도 내가 열심히 일해 놓으면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3대까지 상속이 되는 그리고 54개국까지 나가는 글로벌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제일 멋진 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너를 도움으로 인해서 나도 성장하는 그런 윈윈이라는 사업이 너무나도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미국 갔을 땐 사진인데요. 저는 유스킨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잃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니에요. 너무 좋아 보이죠? 저는 함께 운동하는 친구들도 만났고요. 함께 송년 파티를 하고 함께 등반도 하고 또한 공연도 할 수 있는 유스킨 안에서 멋진 내 가족과 같은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정말 삶을 나누는 그런 멋진 가족들을 만났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리더 사장님을 통해서 거저주는 사랑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내가 어떤가를 이분들에게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어요. 하지만 이분들은요, 저에게 거저 본인들의 노하우를 주고 잘 되기를 응원해주는 그런 멋진 리더들을 이 안에서 저는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설레임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두 아이 엄마로 제가 예전엔 초등학교 애들을 가르쳤거든요. 하지만 7년간의 경력 단절이잖아요. 다시 사회에 나가려고 했을 때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내가 어떻게 유스킨 제품을 전하지? 처음 말할 때 여기까지 빨개져가지고요. 제 고객이 저를 보고 더 당황해하면서 그냥 얘기하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그러한 두려움 많고 그런 저였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 대신에 용기를 선택했고 저는 이 사업을 재미나게 하고 있어요.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실수가 아니지만 죽을 때도 가난한 것은 당신의 실수이다. 빌 게이츠 이야기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 엄청 저희 집이 가난했어요. 신영대 사장님의 스토리에는 그런 게 없죠.
저희 집이 얼마나 가는지 저도 몰랐는데 저희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때는 가정 방문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저희 집에 와보고요. 육성 회비를 바로 감면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 못 살았다는 거죠.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 제가 그렇게 태어나고 그런 저희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지만 그건요 저희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 자녀에게 물려준다라는 거, 그 가난과 그 어려움과 지속적으로 그 힘듦을 물려준다라는 건 저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요 많은 Y가 있지만 그 첫 번째 Y는 저희 아이예요. 우리 4학년, 1학년인 꼬맹이, 저 랠리 따라서 다닌다고 고생하는 우리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에게 저는 정말 멋진 엄마가 되고 싶어요. 슈퍼맨 같은, 원더우먼 같은 엄마 있잖아요.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아니야, 그건 안 돼, 그건 나쁜 거야. 굳이 유학은 좋지 않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제철 과일을 먹어야 돼? 그 비싼 과일을 먹지 마. 뭐 이런 거 말고 애들이 먹고 싶어 할 때 먹을 걸 먹거리를 그냥 사줄 수 있는 엄마. 그리고 좀 더 여행을 어딘가 가보고 싶을 때 선뜻 그래 우리 이번엔 그럼 함께 엄마랑 함께 여행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엄마. 그런 엄마가 되고 싶어요. 버스 타는 곳에 가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저희 첫째 아이 이름이 현수거든요. 그래서 찍었어요. 바로 현수야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엄마. 저 되고 싶은 게 저희 꿈이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좋은 기회를 봐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너무 슬프지 않나요? 내가 내 스스로 변화를 일으켜야지만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큰 변화 아니어도 돼요. 작은 1%의 습관, 나의 습관 바꾸기 변화. 내가 해보지 않은 거 한번 시도해보는 변화. 내가 이 자리에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한 10번 정도, 5번 정도는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작은 변화. 이 작은 변화가 분명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엄청난 기회로 저는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장이에요. 저는 항상 이걸 보면 제 모습을 보고 또한 유스킨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저는요 바라보이는 저 모습은 너무나도 미약하고 적어요. 하지만 저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엄청난 것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인슈타인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별로 머리를 쓰지 않았대요. 저 또한 이 한 세상 지구에 탁 떨어졌는데 내가 이 엄청난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만 펼치고 살아가야 되나? 이 생각을 요즘 들게 되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능력들, 내가 갖고 있는 선함들,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저는 지금부터 많이 나눠드리고 싶어요. 또한 유스키는요, 우리가 보는 건 이것밖에 지금 못 보고 있어요. 어쩌면 저보다 티메리트 사장님, 아니 저희 스폰서님이신 500만자 최숙희 신영대 사장님은 이 엄청난 것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더 흥분하시고 더 함께 하자고 얘기하고 계실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해요. 단 한 시간에 저 강의로 그냥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는 유스킨의 가치가 이거라면 좀 더 많은 유스킨의 가치를 보려고 노력하시고 나의 눈을 들어서 나의 귀를 열어서 그 유스킨의 가치를 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이 가치들을 엄청난 기회와 이 가치들을 누릴 수 있는 사장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안 하세요 유스킨? 함께 유스킨 하는 모든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